짜잔. 보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뚜루루루. 우후. 자, 이건 별일 없었어요? 오, 이시영. 오, 이시영 거스. 시영 거스 잘 들려요? 시영 거스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오케이. 오, 시영 거스 오랜만이야. 자. 오. 자, 오늘 기차가 연착이 돼가지고 기차가 늦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한 10분 15분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안해서 좀 늦게 끝날 거예요. 알겠죠? 네? 한 12시 한 20분에 끝날 거예요. 알겠죠? 왜요? 20분에 끝나면 안 돼? 큰일 나요? 왜요? 친구들이 12시에 놀기로 했다고요? 이런 이상한 인간 같으냐고. 20분만 좀 별로세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한 20분 전 끝날 거예요. 오, 승우거스, 승우거스 잘 들려요? 오, 고마워. 자, 오늘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소리가 잘 시연 들리겠지? 거스도 살린 거예요. 네, 시연거스도 있고요, 승우거스도 지금 들어왔어요. 시연 거스 있고 시현 거스. 시현거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들어왔네. 어디 놀러 갔나 봐. 이게 요 연휴라서 이게 집에서 다들 놀러 가시는 그게 저는 많은 내일 건가? 아, 내일 놀러 가요? 어디 가는데? 네, 그냥 원래 거제도 갈랬다가 차도에서 놀고 있어요. 여기 주시원 코크다 또 진짜 이 사람들. 자, 여러분들 마이크 연결했거든요. 소리 잘 들어가요? 소리 굿.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요. 자, 가봅니다. 뭐가 그렇게 커요? 크기는. 이 사람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자, 보자. 그 보통은 그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화학 투여에다가 고급 화학에다가 그 다음에 그 고급 화학 끝나고 화학 실험하고 그다음에 일반화학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이름에 관계없이 그 전 선생님이 했던 범위 그 다음 이렇게 붙여서 쭉 하거든. 했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화학투니 뭐 이렇게 고급 화학이니 사실 이름만 바뀌었지 뭐 학교에서 수업하고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거 그 마지막 일반화학도 사실은 보통 그런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네, 네? 누구요? 네. 계속 보내는데요? 그게 아니고 제가 실장님께 보내드렸잖아요. 네네. 그거를 네. 그 집에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네. 네, 이거요, 이거. 계속 도움학생. 네, 여기에 네. 지금 사실은 네, 이거 그럼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에 도훈이가 있다고요. 도훈이 있잖아. 그러면 지금 수업 듣고 예, 있어요? 바로 할 수 네. 있다고요. 네. 자, 다시 봅시다. 네. 자, 다시. 그래서 보통은 그 이제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이제 붙여서 하는데 이제 뭐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일반학은 그냥 막 새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줌달책으로 하기는 하는데 보통 줌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옥스토비 책이 섞여 나오고 때때로 주제마다 학교 선생님 나름의 그 또 교재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 AP 화학 그 일반화학 그 담당 교사 선생님 정해졌어요? 그냥 우리가 아 누구? 고민 아 고민환 선생님이요? 고민환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럼 작년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고민환 선생님 혼자예요? 혼자 하세요? 원래 이렇게 혼자 아, 저 혼자 하세요? 그렇구나. 아, 작년엔 2명이었던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다. 어쨌건 그래서 고민환 선생님이었으면 작년에도 고민환 선생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련해서 또 어떤 기출 문제 나왔는지 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선 보통은 그 이제 그 화학 원 쪽은 우선은 양자 화학이 먼저 나와요. 예를 들면 오비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비탈, MO,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베이결합 화합물 이런 거 나오고 후반에는 고전 화학 뭐 이렇게 연력학 산염기가 후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양자화학 쪽을 먼저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양자 관련해서 오늘 첫 시간 그래서 내 교재로 우선 잠깐 시작을 해볼 거거든요. 했다가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 작년 학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발췌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수업 자료는 요거거든요. 제 4장. 요거 있어요? 요거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 여기. 도운거스. 자, 도운거스도 소리 잘 들려요? 도운거스 소리 잘 들려요? 김민서가 왜 있어, 여기? 연결, 이렇게 괜찮아. 도훈이 소리 잘 들려요? 도훈이도 있네. 도훈.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이렇게 인터넷으로 지금 보는 사람들은 이거 내가 그 단체 카톡방에 올려놓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필기하는 것만 쭉 보시면 되니까. 그 뭐 당장 없어도 상관없고 필기만 쭉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양자화학 맨 처음 들어오면서 일반화학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자, 우리말 번역이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흑체 복사. 그래서 이 흑체 복사가 흑체 복사가 저 사실 물리 시간에도 좀 나오고요. 특히나 또 어디서도 배워요. 흑체 복사 물리 시간 말고 어디서도 나왔어요? 과학에서요. 지구과학에서 배우죠. 지구과학에서도 흑체 복사 좀 나오거든요. 안 배웠나? 지구과학 시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화학적 관점에서도 양자역학을 시작하면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 당연히 줌달책이나 옥스토비 책에도 나오고요. 그 덕에 화학 시험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줌달책과 옥스토비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펴보면 이게 은근히 꽤 그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내가 쭉 이렇게 필기를 할 거니까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흑체 복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바로 흑체가 뭐냐? 그래서 이제 이 블랙보디니까 검은 몸뚱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은 이렇게 써도 색깔이 블랙인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얘는 뭐냐면 첫 번째 흑체의 특징은 요거예요. 자, 우선 써볼게요. 자, 말로는 이렇게 써볼 수 있는데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뭐 그린 것 같아요? 수도꼭지 그렸습니다. 수도꼭지 하겠죠? 자, 그럼 수도꼭지에서는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물이 이렇게 쿨쿨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릇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럼 그릇에다가 물을 따르면 여기 수도꼭지에 물을 틀면 물이 여기서 이렇게 쭉 차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물이 끝까지 다 차올랐어요. 자, 물이 끝까지 다 차오르고 나면 여기에 아무리 물을 더 부어도 더 채울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 용량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까지 물을 채우면 끝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 용량을 넘어선 물은 다시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새어 나오겠지. 맞아요? 그러면 물을 계속 공급을 해도 그릇이 정해져 있으면 그 그릇으로부터 남는 물은 이렇게 넘쳐 흐를 수 있는데, 이때 계속 공급되는 이 물, 이게 바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이고, 이 넘쳐 흐르는 물은 외부로 흘러나오는 물이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계속 외부로부터 공급되어 오는 물도 있고 그 다음에 넘쳐 흐르는 물도 있는데, 재밌는 건 뭐가 일정하게 유지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수위가 변해요. 이게 일정하게 유지돼요. 이게 일정하게 유지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 상황을 이 흑차라고 하는 녀석에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바로 외부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이것도 열에너지라고 하고, 그리고 넘쳐 흘러나가는 것도 이 또한 열에너지라고 해봅시다. 그럼 외부에서 계속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남는 열에너지가 계속 방출이 되는데, 이 수위가 일정한 건 뭐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물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고 하는 게 균형을 이루어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열에너지가 들어오고 열에너지가 나가는 게 균형을 이루어서 그 물체의 온도가 일정해질 때,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그거를 흑체. 그만 알겠죠? 그렇죠? 미성거스 오케이? 좋았어. 저 효창거스 오케이? 그래요. 효창거스 이따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요? 아, 집에서. 아, 집에서요? 집에서 누구네 집에서요? 제 집에. 아, 자기 집에 친구들이 뭐예요? 진짜로요? 오늘 거제에서 지금. 아, 거제도에서 친구들이 왔다고요? 그럼 그 친구들은 지금 뭐예요? 노래방에서 열심히 노래. 아,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있다고요? 아, 자기 이거 수업 끝날 때까지? 아니면 뭐 다른 모르겠어요. 지하에서 못하는데. 네,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일단 지금까지 노래 부르고. 아, 지금까지 노래 부르다가 지금 수업 들어왔다고요?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요것이 이제 흑체고, 그리고 흑체는 묘하게도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출입하는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파장의 빛.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물그릇에 물을 떠담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흑체라고 하려면요, 이 물그릇이 아니라, 물그릇과 물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가 특별히 무슨 에너지였냐면 빛 에너지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로 비유적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흑체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가 뭐이다? 빛에너지. 아시겠죠? 빛에너지. 그리고 그 빛에너지가 열적인 상호작용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열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열에너지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우선적으로는 빛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파장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고, 역시 모든 파장의 빛을 방출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흑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갖는 흑체의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실은 억수로 많은 예들을 들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태양이요, 별이요, 별. 그래서
꼭 태양이라고 국한짓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별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지구과학, 천체과학 배우면 별의 온도가 막 바뀌어요. 보통은 그 온도가 보통은 측정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일정해요. 거의 일정하죠. 그래서 별들이 대표적인 흑체고요. 그 다음에 별뿐 아니라 행성들,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들도 흑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별이다 행성이다라고 하면 사이즈가 큰 애들이에요, 작은 애들이에요. 무지막지하게 큰 애들이지만 사실 또 사이즈가 크다고 다 흑체는 아니에요. 작아도 상관없어요. 대표적으로 항온동물. 우리 인간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일종의 흑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 같은 거 보면 적외선 카메라라고 하는 거 있죠. 적외선 카메라. 그래서 깜깜할 때 이상한 막 이게 길쭉한 거 눈앞에 이렇게 딱 덮어 씌우면 깜깜하고 빛이 없어도 사람처럼 체온을 갖고 있는 것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그런 카메라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 에너지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열 에너지는 항상 뭐로 변환이 가능하다? 빛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온을 갖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 그 체온에 맞는 적외선이라는 빛을 또 방출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검출할 수 있는 이렇게 망원경을 딱 달면은 그런 이제 깜깜한 암흑 속에서도 뭐 그런 항온 동물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런 거 뭐 영화에서 본 적 있죠, 효창? 아니,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 못 봤어요? 뭐라고요? 공항에 있다고요? 어? 공항에 있는 게 적외선 카메라냐고요? 공항에서 사람들 검사할 때 그 쓰는 카메라요? 적외선 카메라를 쓸 수도 있는데, 공항에서 그건 뭐냐면,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스키마가 부족하지, 다들? 자, 우선은 공항에 이제 검역대도 보통은 적외선 카메라를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공항에서 보통 사용하는 카메라는 엑스레이죠. 뭐 검출하려고요? 몸에 이상한 거 들고 있나 검출하려고요. 예를 들면 몸에 총기류나 마약 같은 거 들고 있으면 다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가방 같은 것들을 엑스레이로 투과시키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거든요. 총기류 같은 거나 마약 같은 거요. 예? 얘기 들어봐.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효창아, 영화는 안 봤어도 비행기는 타봤어요? 많이 타봤죠. 그래요. 그럼 가방 같은 거 이상한 레일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가방이 이렇게 어디 이상한 통 안에 이게 쭉 들어갔다가 뽕 빠져나오잖아요. 네. 그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무슨 빛이 나와요? 거기서는 엑스레이가 나오거든요. 그럼 엑스레이는 투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방을 열어보지 않아도 가방 안에 특수한 물건에 대한 그 검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의심되는 사람은 사람도 엑스레이를 투과하게 하거든요. 왜? 마약을 소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약 소지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소지하냐면 이게 싸서 이게 주머니에 넣고 이러면 안 되겠죠. 툭툭툭 하면 검출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끔찍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풍선 같은 거에다가 마약을 넣고 어떻게 해? 똥꼬에 넣어요. 이렇게 똥꼬에. 진짜로. 그래서 똥꼬에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약 같은 거 풍선에 넣어가지고는 입안으로 삼켜요. 삼킨 다음에 끈 하나로 이렇게 이빨에 실을 묶어가지고 위 속에 이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 안을 보기도 어렵고 똥꼬를 훑어보기도 어렵잖아요, 공항에서. 그럼 그럴 경우는 어떻게? 엑스레이를 투과시키면 위 속이나 대장 속에 뭐 있으면 안 될 이상한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약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마약 범죄자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마약을 들여오거든. 그래서 그런 걸 검출하기 위해서 원래 공항은 엑스레이가 원래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어요. 공항에서는 그런 이게 단속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최근에 공항에 뭐가 공항이나 꼭 공항에만 있진 않아요. 기차역에도 있고 버스 터미널에도 생겼어요. 뭐 적외선 카메라가 생겼죠. 그건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적외선 카메라는. 바로 팬데믹 때문이죠. 팬데믹 때문에 특별히 열나시는 분들을 빨리빨리 체크하기 위해서 적외선 카메라로 확인하죠.
그래서 원래는 공항에 혹은 기차역에 그런 적외선 카메라가 없었다가 팬데믹 때문에 최근에 갑자기 생겼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때문에 생기는 적외선 카메라 외에 이제 물건을 검출하는 이제 엑스레이가 공항이 원래 다 같이 있어요. 있는데 역시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군에서 사용하는 적외선 스코프 같은 것과 똑같은 원리의 기구가 최근 이제 공항에 세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항에 있는 그 적외선 카메라를 표창이는 본 적 있어 없어? 비행기 안 타본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어쨌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흑채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참, 아 진짜 미쳐. 자 그럼 이제 별이 됐건 행성이 됐건 항공동물이 됐건 흑채에 대한 이제 흑채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실은 지구과학적으로 흑채 관점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대상이 누구겠어요? 바로 별이겠죠. 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잖아요. 그건 알죠? 근데 그 태양만 별이 아니고 우리 전 우주에 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체 물리학자들 그 별을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들이 쌓였을 거고 그 덕에 별을 흑채라고 가정을 하고 연구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별과 관련된 실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요거. 그래서 사실 뭐 다 흑채고 그 뭐 다 조사하면 상관없는데 저 흑채라는 가정 속으로 이 뭐냐면은 그 실험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이 별들이기 때문에 이 실제 별에서 나오는 빛들 가지고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 실험적 현상을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요겁니다. 자 싹 다 쓰고 싹 다 그리세요. 자 이들 램다. 자, 얘는 자, 지금 우리가 누구를 살펴보고 있다고요? 별을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별에서는 빛이 나와요, 빛이 안 나와요? 당연히 별에서는 빛이 나와요, 빛이 안 나와요? 잔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놈의 파장을 쭉 조사를 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놈의 파장이 이제 어떻게 된 그 파장을 어떻게 이제 조사를 했냐면 그것에 대해서 y축이 보통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그리스 알파벳 로로 쓰고 파장에 대한 함수라는 뜻으로 로 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얘는 인텐시티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인텐시티. 그럼 인텐시티니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세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빛에서 나오는 어떤 별들에서 나오는 빛들이 있을 건데 그 빛들이 어떤 파장대별로 어떤 세기로 나오는지 사람들이 조사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인텐시티는 근데 단위가 좀 희한합니다.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세기니까 이 단위는 뭘까요? 자, 빛의 세기니까 럭스 칸델라다 좋은데 이걸 MKS 단위로 이렇게 편하게 바꾸면 바로 줄 퍼 미터 4승이에요. 줄 퍼 미터 4승. 알겠죠? 줄 퍼 미터 4승입니다. 그래서 저 인텐시티는 이 흑채 복사에서 나오는 실험 데이터는 항상 인텐시티가 줄 퍼 미터 4승의 실험 데이터를 갖습니다. 알겠죠?
왜 난데없는 4차원이냐? 왜 4승이냐? 여기 곧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뿔뿔뿔뿔 짜잔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 짜잔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좋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랗게 썼고 빨갛게 썼는데요. 요것의 이제 뜻은 뭐냐면 파랗게 쓴 애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을 때, 그럼 빨갛게 쓴 애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뭐 할 때? 온도가 높을 때. 높을 때. 자, 그러면 저온이 됐건 고온이 됐건 뭐예요? 저온이 됐건 고온이 됐건 모든 파장의 빛을 내놓는다는 건 아시겠죠? 고온이 됐건 저온이 됐건 아주 낮은 빛의 파장도 내어놓고요. 아주 긴 파장도 내어놓는다는 얘기예요. 고온에서도 파장이 짧은 빛도 내놓고 파장이 긴 빛도 내놓고 다 낸다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어디에 집중을 할 거냐면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자, 어디를 살펴볼 거냐면 바로 요 극대점. 요 극대점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세요? 극대점. 자, 극대점에 나타나는 y축 파장을 이 경우 람다 맥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람다 맥스겠죠. 뭐 각각의 차이는 요거는 저온 조건에서의 람다 맥스고 요거는 고온 조건에서의 람다 맥스입니다. 그러면 요 각각의 의미는 뭐냐면 각 온도 조건에서 인텐시티가 최대인 빛의 파장, 그거를 각각 람다 맥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흑체복사 이론에서는 이런 식으로다가 실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너무너무 유명해서 지구과학, 물리, 화학 모든 교재에 이 그림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로 노벨상이 막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 초창기 20세기 초반에 물리학을 뒤집어 놨던 어떤 실험 결과라서 아주 중요한 실험 결과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 요걸 하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여기 지운다. 에이. 좋아. 자, 두 번째 이 흑체복자 방출 스펙트럼의 특징.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별들에 대해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별들 중에 좀 뜨거운 별들이 있고 좀 차가운 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뜨겁다고 생각하는 별들에서는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오고 차갑다고 생각하는 별들에서는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이 실험 결과를 이제 종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슈테픈 볼츠만 로입니다. 그래서 볼츠만은 연력학 제2법칙에서 그 엔트로피 어쩌고저쩌고 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 그 볼츠만이고요. 그 다음에 슈테판이라는 또 다른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둘이 콜라보를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양반은 누구하고도 콜라보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인양반이 기존에 알고 있었 이 사람이 해놓았던 어떤 업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슈테판의 업적과 결합을 시켜서 사람들이 이제 법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줄여서 슈테판 볼츠만 로우라고 돼 있는데, 자, 얘는 뭐다? 이겁니다. 첫 번째 1. 주어진 그래프.
자, 이 그래프이죠. 그래프. 자,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은 그 흑채의 에너지 밀도입니다. 에너지 밀도다. 에너지 밀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 이게 저온 조건이건 고온 조건이건 아래쪽 면적이라고 하는 게 어디예요? 아래쪽 면적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란 애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아래쪽 면적이잖아요. 이런 게 아래쪽 면적이잖아. 그러면 아래쪽 면적을 구할 때 활용하는 그 계산 테크닉이 있지. 그럼 뭐라고요? 적분이라고 하지. 그럼 이 말은 얘를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에너지 밀도라는 게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쟤를 적분해보자. 예, 뭐라고요? 그렇겠죠. 그럼 잘 봐요. 그럼 얘 에너지 밀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우선 에너지 밀도를 생각하기 전에 얘를 적분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적분 기호를 써봐요. 적분 인티그럴. 자, 뭘 적분하라고요? 저 로라고 하는 녀석을 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누구에 대한 함수예요? 바로 램다에 대한 함수죠. 그러면 램다에 대한 함수니까 누구 적분병수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적분병수가 램다가 돼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램다는 적분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주면 되겠어요? 적분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로 0에서 무한대까지면 되겠죠. 왜냐하면 흑채는 흡수하고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전 영역대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파장이 짧거나 파장이 긴 모든 걸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 아래쪽 면적을 찾아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지금 아래쪽 면적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이 녀석의 단위 체계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단위 체계. 그럼 잘 봐.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로, 요 놈은 단위 체계가 뭐였어? 요 놈의 단위 체계는 여기 있잖아. 줄 퍼 미터 4승이었지.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있는 람다는 단위 체계가 뭐야? 파장은 길이니까 길이의 단위 체계는 뭐야? 미터겠지? 미터. 그러면 요 두 개 곱하면은 자, 이게 뭐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얘를 E라고 쓸 수 있지만 요 녀석의 단위는 뭐가 나오겠어? 줄 퍼 미터 4승에 미터를 곱했으니 줄 퍼 미터 3승이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흑채라고 하는 건 어느 공간상에 있는 물질이에요? 흑채라고 하는 건. 흑채라고 하는 건 어느 공간상에 있는 거예요? 흑채는. 3차원 우리 우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흑채는 그 스스로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흑채는 그 스스로에 부피와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얘는 3D 크기가 있는 거예요. 크기. 그러면 여기서 이 흑채가 내뿜는 에너지를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흑채가 내뿜는 총 에너지를 표현을 하면 그건 큰 의미가 있겠어요? 큰 의미가 없겠어요? 큰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크기가 작은데도 고에너지를 방출하는 애가 있을 거고요. 크기가 큰데도 저에너지를 방출하는 애가 있을 테니까 그 크기의 단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뿜는 에너지를 그 녀석 크기의 1세제곱미터로 규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아래쪽 면적이라고 하는 게 단위 부피당 내뿜는 에너지가 돼야 하니 이 인텐시티라고 하는 녀석의 단위 체계가 뭐가 돼야 돼? 줄 퍼 미터 4승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알겠죠?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래서 지금 이 Y축의 인텐시티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실험적으로 보고가 되냐면 줄 퍼 미터 4승으로 측정이 돼서 보고가 되는 거예요. 뭐만 알겠죠? 그래야 이 적분했을 때 아래쪽 면적이 저런 물리적 의미를 갖게 될 테니까. 됐죠? 그래서 이때 이 녀석을 놀랍게도 이거를 사람들이 열심히 계산을 해요. 혹은
측정을 해요. 자, 당연히 계산 결과와 측정 결과는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뭐 실험 오차를 뭐 배제한다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혹은 측정을 했더니 놀랍게도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시그마 T 사승. 저런 결과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시거마 얘는 그냥 비례상수예요. 그럼 비례상수가 어떤 값이냐? 뭐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어떤 상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필요하면 계산을 통해서 비례상수까지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 연습 문제도 있긴 한데 뭐 여하튼 요건 이제 비례상수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t가 뭐겠어요? t가? 온도겠죠. 온도. 그러면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 흑체가 내뿜는 에너지라는 건 뭐가 클수록 커진다? 뭐가 클수록 커진다? 뜨거울수록 내뿜는 에너지가 강력해진다.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자, 생각해보면 매우 이상해요. 충분히 그럴듯해요. 충분히 그럴듯하죠. 무슨 말 알겠죠? 이 내용을 물리학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슈테픈 볼츠만 로라고 한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이 ST는 어떻게 발음해요? 그래서 이 S는 이 독일어에서 스 발음이 아니고 쉬 발음이에요. 쉬. 뒤에 T가 붙어 있을 경우,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발음할 때 스테판이 아니고요. 슈, 알겠죠? 슈테픈, 볼츠만, 로. 둘 다 독일계입니다. 알겠죠? 독일계예요. 네, 슈 아니고요. 슈테픈, 알겠죠? 슈테픈. 그래서 이제 독일어에서는 이게 쉬 발음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말로 대충 쓸 때 슈 이렇게 쓰는데 정말 슈가 아니고 슈테픈. 알겠죠? 민서 오케이? 자, 어쨌건. 그래서 요게 슈테판 볼츠만 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두 번째, 이 뜨거울수록 더 강한 에너지가 방출되는구나. 요거를 요 결과로부터 알 수 있죠. 근데 이 결과는 매우 상식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 바로 요겁니다. 램다 맥스는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램다 맥스가 뭐예요? 램다 맥스 요거 램다 맥스 요거 램다 맥스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어떤 온도 조건에서 그 인텐시티가 최대인 빛의 파장 무슨 말 알겠죠? 그거를 람다 맥스라고 했어요. 알겠죠? 람다 맥스. 그러면 그 람다 맥스가 뭐? 온도에 반비례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겁니다. 람다 맥스는 T분의 B.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B도 또 다른 비례상수입니다. 또 다른 비례상수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뜨거울수록 그 램다 맥스는 커진다, 작아진다. 뜨거울수록 램다 맥스가 작아진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이 값이 클수록 얘는 짧아진다. 그래서 이 흑체 복사에서 나타나는 재미있는 특징 요 두 가지 슈테판 볼츠만 로하고 램다 맥스가 온도에 반비례한다라는 요 사실을 우선 이 실험 데이터로부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저기 썼어요? 자, 빨리 여기 딱 필기 마무리하세요. 그렇지. 아이고. 보자. 좋아.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지웁니다.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민서가 소리 지워도 되겠어요? 민서 누구한테 연락 왔어요? 밴드 봤다고? 그래요? 좋아. 여기 지운다. 지운다. 지우자 지우자 슥슥슥슥 3. 자,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이 흑체 복사와 관련된 논술을 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논술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요 세 번째입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요거예요. 흑체의 열 에너지. 요게 전자기파로 변환되는 과정에 대한 정성적 설명,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옥스터비 책에도 중달책에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봐야 돼. 이게 굉장히 피지컬이에요. 굉장히 물리학적이에요. 굉장히 물리학적이고 조 내용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실제로 해보라고 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자, 우선 아까 흑체의 종류가 많지만 지금 흑체를 그 유명한 뭐로 보자고요? 별로 보자고요. 별. 그러면 이 별에는 열 에너지가 생산이 되나요? 별에서는 열 에너지가 생산이 되나요? 무엇으로 열 에너지가 생산이 되죠? 별에선 어떤 걸로 열 에너지가 생산이 되죠? 아니, 지구가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합과학 교과 과정에서도 나와요. 통합과 공부를 안 했기는 이 사람아. 자, 별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열 에너지가 생산돼요? 뭐라고? CNO랑 PP. CNO요? CNOPP. CNOPP가 뭐지? 그건 내가 모르는 말이다. 수소 핵융합. 그렇지. 바로 봐. 별에서 일어나서 열 에너지를 생산하게 하는 과정은 바로 봐. 핵융합이잖아요. 핵융합. 핵 분열 아니고 핵 분열하는 별이 어디 있어요? 핵 분열은 지구에서나 하지. 별은 핵융합을 하잖아. 그럼 핵융합으로부터 막대한 발열 반응이 되겠지. 그 막대한 발열 반응으로 흑체라고 하는 덩어리에 열이 공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 어떤 말이 있느냐? 여기에 전자기파란 말이 있죠. 찾았어요? 전자기파? 전자기파의 뜻이 뭐예요? 전자기파 다른 말로 뭐예요? 전자기파가 다른 말로 뭐예요? 빛이죠, 빛. 그래서 태양 같은 것도 지금 태양 내에서 수소의 핵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핵융합으로부터 만들어진 막대한 열 에너지가 빛으로 변환이 돼가지고 사방팔방으로 이게 빛이 방출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1. 열 에너지는 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원자핵과 전자. 자, 왜 난데없는 원자핵과 전자? 자, 어디에 있는 원자핵과 전자? 어디에 있는 원자핵과 전자? 어디에 있는 원자핵과 전자?
별이요, 별. 자, 별이라고 하는 것도 물체예요, 물체 아니에요? 물체죠. 그럼 그 안에 원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원자 몇 개 있겠어요? 수백만 개요? 수조개요? 수경이요? 꼴랑? 아보가드로스 몇 개예요? 아보가드로스? 아보가드로스 10에 23승계잖아요. 아, 네,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별이라고 하는 것에도 원자가 있을 거고 그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핵과 전자가 별에 몇 개쯤 있겠냐는 거예요. 무한 개쯤 있을 거란 얘기죠. 무한 개. 별을 구성하는 원자와 그 원자 안에 들어있는 무한 개의 원자핵과 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원자핵과 전자가 핵융합으로부터 나오는 열 에너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전이요? 뭐 할까요? 자,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뭐 할까요? 응? 충돌이요? 핵과 전자가 충돌하면 곤란할 텐데. 뭐 하겠어요? 즉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 안에는 무한개의 원자핵과 무한개의 전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녀석들이 열 에너지에 의해서 뭐 할 거냐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진동이요. 맞습니까? 부르부르부르 떨 거란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짜잔 이게 이제 핵이고 짜잔 이게 이제 전자인데 이 둘이가 뭐 인력으로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핵하고 이런 전자가 몇 개 있다고요? 무한개 있는 거예요. 무한개. 무한개가 무한개가 무한번 엮여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의 열 에너지는 만들어졌고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이 핵하고 전자는 어떻게 될 거냐. 뽀로뽀로뽀로뽀 짜잔 짜잔 뭐 할 거다? 진동을 할 거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때 그 진동하는 걸 진동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표시하고 이 표시의 의미가 뭐였어? 에? 자, 요런 표현하고 요런 표현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렇지. 바로 질량과 관성 이 더 전자는 큽니까 작습니까? 더 크다고요? 예, 질량하고 관성은 서로 무슨 관계죠? 질량하고 관성은 서로 비례하잖아요. 물리 선생님 누구예요? 물리 선생님 누구예요? 김민석 선생님. 진짜. 자, 질량과 관성은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상대적으로 핵보다 질량과 관성이 더 작겠죠. 작은 전자의 진폭이 더 크게 지금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 위에 줄게요. 여기 준다. 준다.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뭘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 그러면 이 핵과 전자의 진동을 전문 용어로 하모닉 오스실레이터
가정을 해봅시다. 오, 여기 희한한 단어 나왔네요. 하모닉 오실레이터. 하모닉 오실레이터 우리말 번역으로 뭐죠? 그렇지요. 바로 그 유명한 조화진동자 되겠습니다. 그 왜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우는 용수철 중에 이상적인 용수철 있죠? 자, 사실은 모든 용수철은 탄성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탄성 한계라는 게 모든 용수철에는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용수철이 여러분 필기구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이잖아요. 그 스프링 사실은 여러분 손으로 잡고 확 당겨버리면은 용수철 다시 되살아나요, 끝나요? 끝나잖아요. 그럼 한 탄성 한계를 넘어선 거잖아. 그런데 이상적 용수철, 전문 용어로는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애들은 탄성 한계 있어, 없어? 탄성 한계 없지. 무한히 늘어나고 무한히 축축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조화진동자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하모닉 오실레이터.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핵과 전자 사이의 진동 역시 뭐로 가정을 하자? 조화진동자로 가정을 하자 이런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뭘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첫 번째 1. 이때 이 조화진동자에서 나타나는 복원력 표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K 한 다음에 X 빼기 X0. 자, 이런 표현 본 적 있죠? 본 적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X는 그 진동의 변이가 될 거고요. 뭐 요 수식을 뭐 픽스로라고 하지 않나? 물리에서 픽스라는 말 쓰잖아요. 픽스로라고 하잖아요. 아니 고정돼 있다는 거. 이거를 얘기한 사람 이름이 픽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픽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을 거야. 예, 픽스로라고 하던데. 근데 물리는 잘을 못해서 이 수식 이름이 픽스로인가 할 텐데 뭐 여하튼. 근데 뭐 사실 이 수식은 당장 화학에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뭐가 중요하냐? 두 번째 바로 이때의 진동수입니다. 얘가 부르부르 떨 테니까 부르부르 떠는 진동수 뉴라고 하면 이 값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2파이분의 1 K 오버 뮤 이렇게 표현됩니다. 저 수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 수식으로부터 뭔가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여기에 있는 요 뮤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얘 이름이 뭐예요? 뮤 이게 뭐예요? 물리 시간에서 배웠잖아요. 이 수철 물리 시간에 안 배웠어요? 이 뮤를 뭐라고 해요? 마찰. 돌겠어. 얘를 영어로는 reduced mass, 우리말 번역은 환산질량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환산질량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reduced mass의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정의. 모르겠어. 바로 저기에 있는 핵의 질량의 수, 전자 질량의 역수를 더한 걸 요걸 환산 질량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런 환산 질량 개념을 써야 되냐면 전자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핵도 같이 진동하기 때문에 이 진동하고 이 진동은 서로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엮여 있는 진동을 하나의 독립적인 진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환산 질량 개념이 필요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핵하고 전자는 질량이 비슷해요. 질량 차이가 심해요. 질량 차이가 심하잖아요.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아요.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아요. 이게 엄청 크고 이게 엄청 작잖아요. 그래서 얘를 사실은 근사적으로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전자에 비해 세계 질량은 2000배 이상이죠. 2000배 이상이기 때문에 얘를 무시하면 사실 환산 질량은 저 경우 전자 질량이라고 거의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엄밀하게는 이런 식의 기하평, 조합 평균을 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 환산 질량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때의 진동수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어쨌거나 환산 질량이건 그냥 질량이건 어쨌거나 무슨 하여튼 질량이잖아요. 그럼 이 질량이 커지면 이 진동수는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라고요. 질량하고 관성이 작을 경우 진폭이 크니까 보시다시피 환산 질량이 크면 질량이 큰 거고 질량이 크면은 관성이 크겠죠. 그럴 경우는 진동수는 작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수식이고 그 물리 시간에 용수철 배우면 시험 문제로 맨날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때 설마 하니 이건 알겠지. K는 뭐예요? 용수철 상수. 상수. 알겠죠? 그렇죠? 바로 요 둘 사이에 인력 요것이 진동의 용수철 상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 요 둘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강할수록 용수철 상수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뭐 그것까지 뭐 더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건 저 녀석의 진동에 대한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했을 때 그 K에 대해 환산 질량으로부터 진동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또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저 녀석이 이제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바로 변위로 표현을 하면 될 텐데 그 유명한 2분의 1 K X 빼기 X0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조화진 동자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고온일수록 고온일수록 보시다시피 저 변이 X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별을 구성하는 수없이 많은 원자핵하고 전자 사이에 진동이 있을 건데 고온 조건일수록 더 크게 진동을 하고 저온 조건일수록 조금 덜 진동을 하게 될 거다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물리 시간에 배웠던 조화 진동자의 개념이 바로 흑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돼요. 알겠죠? 됐습니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어디 지울까? 자, 여기 줄게요. 지운다. 지우자. 자, 3.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요겁니다.
자, 쓰시고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거 쓰시고. 자, 썼어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언급하고 있는 별 안의 물질, 바로 핵 그리고 전자. 이 핵과 전자가 그 별 안에 지금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무한히 많다고 했죠? 무한히 많다고 했잖아요. 핵과 그 핵 무한계, 전자 무한계로 이루어진 게 별이라고요. 그럼 그 핵하고 전자 모두 전하를 띤 입자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자 아까 썼다가 지우긴 했지만 여기 이제 핵이 있고 여기 전자가 있다. 정전기적 인력으로 엮여 있다. 여기서 핵도 부르르 떨 거고 전자도 휙휙휙 부르르 떨 거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식의 진동 운동은 전형적인 무슨 운동이에요? 진동 운동은 전형적인 가속 운동이죠. 그럼 생각해 봐요. 얘가 부르부르부르 떨면 운동 에너지도 있을 거고 위치 에너지도 있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이 녀석이 부르부르부르 떠는 진동 에너지에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진동 운동은 가속 운동이기 때문에 그 녀석의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뭐로 바뀐다고요? 이런 식으로 빛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 빛이 어떻게 된다? 외부로 다시 방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부로 다시 방출이 되려면 되버리면 이 녀석의 진동 운동은 더 강해지겠어요? 진동 운동이 약해지겠어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일부가 빛으로 변환이 돼서 외부로 방출이 되면 이 녀석의 진동 운동이 약화되겠죠. 하지만 진동 운동이 약화될 쯤에 그 별 안에서는 또 뭐가 계속 벌어지고 있겠어요? 계속 핵융합이 벌어지겠죠. 그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열 에너지가 약해질 뻔한 진동 운동을 또 강하게 만들겠죠. 그럼 강해진 진동이 다시 또 비너지를 방출하겠죠.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계속 반복되면 이 녀석의 진동과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 채 일정한 빛이 외계로 계속 방출이 되는 별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왜 별에서 이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열 에너지가 그 별이 왜 빛을 외부로 방출하냐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현상을 이용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실험 도구 같은 것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녀석. 알겠지?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또 기억할 거. 그러면 왜 전하를 띠는 입자가 가속 운동하면 에너지 일부가 빛의 형태로 변환되느냐? 이것은 실험적, 경험적, 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험적, 경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 말은 저 얘기가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증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실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외워야 되겠네. 알겠죠? 그래서 별 안에서 핵융합이 되고 막대한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열 에너지가 원자핵과 전자를 부르르 진동시키면 핵과 전자 모두 전하를 띤 입자이기 때문에 진동 운동이 가속 운동이고 가속 운동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외계로 방출되는 거예요. 무슨 형태로? 빛의 형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빛이 별을 방출한다. 빛이 별을 내놓는다라고 설명을 하면 된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흑체 복제하고 뭔 관계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준다. 자,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4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하자. 자, 한 줄만 쓰면 돼. 자, 그 다음 내용은 요겁니다. 자, 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쓰시고 여기 이제 설명을 만들어 봅시다. 아, 맞다. 픽 아니었다. 훅이었다. 훅 맞아요. 훅이었어. 픽스로는 확산 법칙 맞아요, 시형. 맞아. 픽스로는 맞아. 확산해서 나타나는 거야. 맞아. 내가 글자 헷갈렸다. 픽스 아니고 훅 맞아요. 훅. 맞아. 훅의 법칙이고 픽스로는 확산 법칙. 오, 시형 대단한데? 야, 시형 고수 대단한데? 오, 야, 시형 고수 대단한데? 맞아요. 픽스는 저기 이제 그게 뭐냐면 물질 확산해서 사용하는 거야. 확산 방정에 쓰는 건데 내가 훅하고 픽하고 헷갈렸다. 오씨 대단한데 시험 코스. 요 좋아요. 맞아. 맞아. 요게 보다 훅이었다. 훅. 맞아. 픽스로는 그거 확산 방정식에서 쓰는 거예요. 맞아. 어쩐지 여러분이 못 들어봤다 했구나. 내가 잘못 말했구나. 맞아. 자, 어쨌건 자, 마지막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뭐냐면 자, 이런 식의 조화진 동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진 요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진 조화진 동자가 그게 별 안에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조화진 동자가 별 안에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별 안에 이 무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핵과 전자가 진동하여서 가지고는 그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빛으로 외부로 방출되는 이게 무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 무한계에서 빛이 나오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봐요. 무한계의 움직임은 100% 동일할 수 있겠어요? 제 맘대로겠어요? 제 맘대로겠죠. 무한히 많은 것의 움직임을 똑같이 하는 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진동을 하는데 우연찮게 주변에 핵융합이 일어나가지고는 열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아서 더 심하게 진동하는 애도 있고 좀 떨어져가지고 열 에너지 덜 받아서 약하게 진동하는 애도 있고 별의 별놈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무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무한계의 조화 진동자 하나를 우리는 볼 수 있어. 이거 하나하나는 못 봐. 이 무한계에 모여있는 조화진동자 한 개를 우리는 관찰할 수 있어. 이걸 관찰할 수는 없어. 이걸 관찰할 수는 없지. 핵 하나에 전자 하나가 진동하는 걸 무슨 수로 뭐냐면은 그 별 내에 있는 무한히 많은 조화진동자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어떻게 그걸 관찰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에 대한 무한계에 대한 진동에 우리는 뭐만 관찰할 수 있는 거야? 평균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조화진동자는 세게 진동할 거고 어떤 조화진동자는 천천히 약하게 진동할 거고 그런 게 무한계가 모인 어떤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평균이 모여서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데이터로 나타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게 그 평균이 이 모든 조화진동자의 평균이 그게 결국 뭐로 나타난다? 이런 식의 인텐시티 혹은 에너지 밀도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프상에서 Y축의 단위는 줄 퍼 미터 4승인데 에너지 밀도는 단위가 뭐였어요? 에너지 밀도는 줄 퍼 미터 3승이었죠? 바로 이 아래쪽 면적이에요. 알겠죠? 즉 이 아래쪽 면적이라고 하는 게 이 무한계 많은 조화 진동자가 방출하는 빛에너지의 평균과 직접적으로 비례할 거다라는 게 바로 흑체 복사 이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 별에서 빛이 방출되느냐를 이렇게 설명하고 그 별에서 빛이 방출되는 것에 대한 무한히 많은 조화 진동자의 평균이 이런 식의 실험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흑체 복사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흑체 복사 자체를 고전 물리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거고요. 이게 왜 어떻게 양자역학하고 연결이 돼 있느냐, 이제 그거부터가 중요한 거겠죠. 그거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을 쉬자고요? 이상한 사람.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아 진짜 이상한 사람.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30분은 곤란합니다. 30분은 곤란합니다. 네. 아 훅스 훅. 아 맞아, 여러분들 찾아와서 고마워요.